강명문화재단에서 준비한 이번 특별전시 자연의 결정은 강명에 거주하면서 활동하고 계신 우리 국가무형유산 선생님들과 그리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다 분야의 작가님들이 함께 만든 전시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처음으로 선생님들을 찾아뵀을 때 외롭고 고독한 길을 대를 이어서 묵묵히 하시는 모습을 보고 무척 감동을 받았었는데 그때 또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단순히 옛것을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대에 활동하는 작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만드는 전시 기획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몇 년 동안 그것이 저희 직원들에게도 많은 영감을 주었고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 전시를 하게 돼서 정말 뜻깊은 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일일점이 크죠. 이렇게 문화적인 역사적인 그리고 그러한 성격이 묻어있는 작품을 예술 작품을 우리가 새롭게 전시하고 이것을 우리 시민께 알리고 더 크게는 많은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이런 기획 전시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찬명 선생님과 같은 이런 문화재를 우리가 잘 보호하고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저희가 하면 문화도시로서 새로운 강명의 정체성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입자서 가사를 만드는 박철현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강명 문화재단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 젊은 작가분들하고 같이 전시를 하게 돼서 좋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제가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9월달에 이태리 작품을 추천해와서 우리나라 5분이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베네치아서 강명도시 베네치아서 전시를 했는데 제가 인기 대상을 거기서 수상했습니다. 제가 빈지가 94년 됐습니다. 금지를 가지고 이렇게 힘이 납니다. 앞으로도 좋은 작품을 선보이겠습니다. 그리고 강릉시에 사시는 젊은 작가분들하고 이 전시를 같이 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또 내년도 같이 하도록 서로 상부상조해가지고 전시를 하겠습니다. 전시는 자연을 주제로 전시를 진행을 하고 있으며 한국적인 미학을 탐구하는 국가무형유산 선생님들과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현대 작가님들의 작품 이미지를 함께 전시해서 관람객분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 전시의 포인트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은 저는 한칸다실이라고 당당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데요. 한칸다실 공간은 한옥의 정취를 담아낸 공간입니다. 한칸다실을 보시면은 우리의 옛 그 가옥인 한옥의 이미지를 차용을 해가지고 공간 조형물을 설계를 했고요. 이 공간에서는 이제 이수자님의 입자정 선생님 벨의 제작 시연과 그리고 주말에는 꿈나방이라는 가야금 연주 공연이 이 공간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국가무용상 간일 이수장 박황박입니다. 저희 집안은 5대째 지금 갓을 만들고 있고요. 네, 실제로 선생님들 작품들은 많이 보셨겠지만 이렇게 작업하는 공장, 공방이라는 곳을 이제 보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전시 때 이제 실제 갓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런 이제 공방을 좀 꾸며놨고요. 주제처럼 갓을 만드는 재료들은 다 자연에서 얻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흔히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대나무, 간단한 대나무를 가지고 곱게 이제 자르고 머리카락처럼 얇게 만든 죽살을 가지고 만듭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제 갓들이 이제 전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뭐 다양한 색깔, 흰 색깔, 붉은 색깔, 검은 색깔 그렇게들 이제 보이는데 갓은 기본적으로 이제 조선시대 때 갓이라고 하면은 지금 앞에 보이는 흑립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흑립 같은 경우는 남자들이 꼭 써야 되는 일반 광고 중에 하나였고요. 지금 보시면 흑립에서도 여기 보시면 얘는 조금 투명한 감이 많이 보이실 겁니다. 이런 건 이제 뿌리 그리고 지금 요 각 같은 경우는 그냥 들어가 있지만 되게 광택이 많이 나오죠. 이런 건 이제 살이 얘는 두 종류로 좀 나눠지고요. 그럼 이제 만들 때도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실을 하나하나 놓는 그런 공정들을 가지기 때문에 이 갓이 조금 더 좋은 갓. 그리고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쓰는 거는 이 흑립. 그리고 상을 당했을 때는 이제 흰색 갓. 그리고 붉은색 갓이 있죠. 붉은색 갓은 많이들 못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붉은색 갓 같은 경우는 지금의 장관이나 차관들이 왕이랑 어디 이동할 때 꼭 써야지 되는 모자입니다. 그리고 이 붉은색 모자 같은 경우는 그리고 아무나 또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무관의 그 직급을 가진 당상관 상품. 그래서 문관인데 무관의 관직을 받았다. 그러면은 검은색 갓을 그 붉은색 갓을 마련하는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붉은색 갓이 있고 지금 갓이 보면 되게 다양하게 크기가 있죠. 지금 보시면 요 작은 갓 북말 때 사진이나 옛날에 뭐 흑백 사진들을 많이 봤을 건데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대한제국 때 근대화가 되면서 우리가 스스로 이제 그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변화된 갓입니다. 그래서 중절모 정도로 크기가 작아졌고요. 가장 커졌을 때는 갓이 지금 보시면 지금 이것 또한 65cm 되거든요. 65cm에 19cm 이렇게 큰 갓들이 17세기, 18세기 때 가장 유행했던 갓이고요. 지금 보시면 신림복 그림 보시면은 좀 모자가 뾰족한 것들 보이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65cm에 19cm 그리고 지금 좀 모양이 좀 특이한 이런 갓들은 그 군사들 중에서도 이제 최고 군 통수권자 옛날에 이제 왕이었죠. 왕이 이제 썼던 그 축전입이라는 갓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옥노장식의 공작깃털에 앞에 보시면 이제 옥판 그리고 이 구슬도 미라라고 하는 미라랑 산호 해서 이렇게 잔뜩 이제 꾸며진 모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갓은 이제 철종 어진 즉 불타서 반만 남아있는 그 철종 어진의 군복본에 나오는 축전입을 지어간 갓입니다. 그리고 일반 선비들도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뺀질뺀질하게 실을 놓은 최고급의 사립을 썼지만 수학권에서 사치를 부릴 때 이런 옥노 장식을 올리면서 자기가 청백하다는 그 표시로서도 이런 장식을 합니다. 그 갓을 보시면서 갓이 그냥 검은 것만은 아닙니다. 되게 꾸밈이 많은데 그 안쪽에 보면은 꽃문양 같은 것도 보이고요. 여기 자세하게 이제 위에서 좀 보시면은 그런 문양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갓은 이제 조선시대 때 남자들의 대표적인 관문이고
우리나라밖에 없는 고유의 부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국가문화문화재 실장 박구입니다. 제가 발주련이 없어서 도움 주시겠거든요. 여러분 혹시 57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이소자님의 작품의 포인트는 생활 속에서 필요로 하는 동예품을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재해석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쓰임새가 있는 이제 가구들을 제작을 하시고 디자인을 활용을 하시는 게 이소자님 작업의 특징이십니다. 지금 이쪽 가장 우측에서 보시는 걸로 보시면은 반짝이는 자개 모양들이 있죠. 자개는 흔히 여러분 전복을 드실 때 보이는 그 반짝이는 조개 껍데기, 거기서 나오는 껍데기를 활용해서 나전을 만들고는 하는데요. 이제 저 문양 하나하나를 이수자님께서는 다 흐는질로 해서 문양을 오리시고 자르고 내셔서 작업에 붙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되고,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이제 단순한 가구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칠을 입히고 닦이고 벗기고 하는 그 오랜 시간들이 누적되고 쌓여야지만 비로소 완성되는 가치 있는 작품이라는 점을 관람객분들께서도 같이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하단에 놓여져 있는 공전 작품을 보시면은 이 작품은 이제 문방 사후 가구를 이제 제작을 하신 작품인데요. 지금 이 다리는 전통의 이미지에서 차용을 해서 가지고 오셨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작품들은 다 공존 시리즈 작품들이에요. 찬밥처럼 이제 분리를 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이수자님께서는 이제 사용자의 상상력이나 감각에 이제 맡긴다라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작업을 해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업을 하실 때 시간은 얼마나 걸리시는지. 다듬고 칠하고 네네네, 칠하고를 네. 여러 번 많이 해야지만 가능한 작품이고요. 딱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작가가 네, 완성도가 완성도가. 제 마음에 들 때까지 칠하는 게 마음에 들 때까지. 생각보다 오칠이 굉장히 가기가 까다로운 작업이에요. 바지 한 통 있으면 안 되는 곳에서 작업을 해야만 하고요.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 칠을 하는 작업을 상칠이라고 부르는 하는데요. 그 작업을 할 때 보통 옷을 안에 덮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옷에서 나오는 먼지 한 톨까지도 그 작업의 칠에 발라지는 순간 다시 또 작업을 하고 이어나가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하고 어려운 작업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나주반이라는 용어 많이 들어보셨죠? 전라남도 나주에서 제작을 하는 소방을 흔히 나주반이라고 하는데요. 이수자님께서는 이 나주반을 입상에 이제 우리 생활에서도 편하게 즐길 수 있게끔 다리 길이를 조금 더 길게 제작을 하시고, 청판에다가 자개 문양을 얹혀가지고 조금 더 고급스럽고 우아한 이미지를 더 주실 수 있게끔 제작을 하셨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학교의 대학교라는 공유를 많이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전통 옛것에 대한 문화라는 거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은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석사과정은 99년도에 졸업을 했습니다. 99년도에 졸업할 당시에는 지금 작업과 전혀 다른 작업을 했었고요. 작가로 입문해서 해외 경전이라든가 해외 작가들과 많은 교류를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해외의 젊은 작가들이 저한테 질문을 했을 때 한국의 도예가라고 하는데 과연 한국의 도자기는 어떤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냐, 너의 작업에 한국의 도자 요소가 뭐가 있냐. 그렇게 했을 때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우리의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와 어떤 정체성을 찾는 데 좀 힘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굉장한 딜레마가 왔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못할 정도까지 속을 못 만지는 상황까지 됐었습니다.
일단 2년 정도 고민을 하고 과연 내가 도에 가고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내 작업에 임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 한국의 문화, 역사, 시대성 이런 것들을 다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넘어서면서 한국의 도자사를 공부하게 되었으며 거기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상감청자라든가 주선백자, 다랑아리 이런 것들은 워낙에 유명해서 많이 아실 것 같고 일반 서민들 그때 당시에 도공들이 만들 수 있었던 쉽게 만들 수 있었던 장르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에서 지정을 해줬었고 관료라고 해서 국가에서 지정한 도요지에서 만들어진 그런 장르입니다. 근데 그 중간 세대에 임진왜란이 터지는 그 시기에 청자에서 백자로 넘어가는 시기에 불청산이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국가에서 이제 관장을 안 하는 시기여서 도공들이 본인만의 제조와 본인만의 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물성을 최대한 이용해서 만들었던 장르예요. 분청산이라는 장르가. 거기에서 착안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대 도예가라고 하시는 작가분들도 그때 당시 분청사기에 쓰였던 기법이나 재료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도 그거에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스가 되는 귀할 기법이라는 손무게의 기법이 있습니다. 그 귀할 기법을 모티브로 해서 저만의 기법을 만들어보자. 그 취지는 이겁니다. 작가로서 활동을 하는데 내가 쓰고 있는 재료에 대한 물성을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그 물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첨단 기법이라고 새로운 기법을 만들게 되고요. 이거에 어떻게 보면 제가 작업하고 있는 가장 정체성의 가치는 미래의 옛것을 만들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제작 과정을 보시는 것처럼 2000년대 초반에 제가 이 기법을 발견을 하고 그리고 수행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현지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도자기 하면 표면이 깨끗한 도자기 정도로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표면에 뭔가 독특한 다른 표현의 방식으로 접근했던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연구를 했고 나의 논문까지도 쓰게 됐고 특허도 받게 됐어요. 이 첨단 기법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새로운 걸 창조했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시대의 역사를 알고 그 시대에 누렸던 과거의 그 시대 정신을 반영한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귀할 기법은 분천사기의 기본이 되는 도자기의 분장을 하는 기법입니다. 화장하듯이 붉은색에다가 하얀색을 바르는 기법이에요. 귀할 기법. 그게 왜 나왔냐면 그때 당시에 청자 시기에서 백자 시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분청사기가 도래를 하는데요. 청자의 패턴보다 백자의 패턴 크기도 비쌌습니다. 그래서 청자국에다 붉은색에다가 하얀색 흙불을 발라서 백자처럼 문자 위에 했던 거예요. 그게 분청사기입니다. 그 분청사기를 한 번, 두 번 하면 귀할 기법으로 분청사기인데 그걸 100번, 500번 하면 청자 기법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기법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옛 것을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숙고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첨단 기법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개발을 했던 것이고 어떻게 보면 첨단 기법이라는 기법은 없는 겁니다. 제가 이름을 아예 붙인 거고요. 20년째 지금 첨단 기법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해외 쪽에 많이 알리고자 하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가 이 시대에 맞는 나의 작품, 나의 어떤 미래 전통, 미래의 예과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가고자 지금 작품 활동을 하고 있고 그거의 결과물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사라지기 직전의 자연물이나 사물 같은 것에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떤 완전한 상태나 뭔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것들에 관심을 갖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반대의 어떤 상황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이 장면은 제가 주로 산책을 하는 하천길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덤불을 그린 건데 그러니까 이미 다 말라서 사라지기 직전의 어떤 상황이었는데요. 멀리 제가 이렇게 피스를 나눠서 구성을 한 거는 멀리서 봤을 때는 하나의 큰 덩어리나 또는 뭐 무덤처럼도 보이고 정확한 이미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가까이 와서 봤을 때는 개별 어떤
이 개체들이 되게 추상적으로도 보이고 파편적으로도 보이고 그러니까 전체에서 개별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됐고요. 계속 주로 이제 제가 자연이나 사물을 상징적인 어떤 소재로 쓰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떤 그런 범주 안에 있는 뭐 인간이나 또는 어떤 그런 존재하는 것들의 의미에 대해서 계속 고찰하고 그것을 이제 회화로 제가 기록하는 방식이죠. 제 작업의 시작은 이런 생각에서였습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 현상, 이를테면 바람이나 향기, 온도나 습도 같은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들을 숫자나 기호, 색과 그래프 등을 통해서 표시를 합니다. 자연과 인공이 이런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연에서 인공이 발생하기도 하고 인공을 통해서 자연을 읽어내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자연과 인공이 미묘한 관계의 복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연과 인공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작업들입니다. 우선 바람 조각은 날씨 어플리케이션에 보면 이제 바람을 표현하는 그런 성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와서 제작을 한 것입니다. 종이를 접어서. 그리고 이제 달과 땡땡이라는 작업이 있습니다. 자연물인 달과 그로부터 파생된 인공물인 무늬, 인공적인 땡땡이 무늬가 복제되고 확산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 작업이 있는데요. 영상 작업은 그냥 가볍게 자연에서 스케치한 것들을 이제 모아놓았습니다. 네, 자연의 경청 전시는 이렇게 총 6분의 작가님들이랑 함께 진행이 되었고요. 자연을 소재로 이제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자연이 주는 안료, 결론적으로는 자연한테 받은 선물을 다시 자연으로 돌려준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이 자연의 경청 전시인데요. 오늘 전시를 통해서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이랑 한국적인 정서를 지닌 전통 공예품들의 아름다움을 한 번씩 다들 느껴보시고 되새기는 경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계절에 좋은 전시를 보러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